오늘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 우주는 어떤 사람을 지키고 도와줄까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늘 미소 띈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의 소원 같은 건 아주 사소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마유미 씨 한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것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물의 기운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주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주라는 절대자가 인간이 되어 이 지구상에 있다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쏟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도록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마유미 씨도 우주를 도우세요. 우주가 함께하면 당신의 소원 같은 건 금방 이루어질 거니까요. 우주라는 절대자라고는 했지만 종교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지내면 그 에너지가 우주에 전달됩니다. 우리 인간과 저 위의 우주는 전화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만물을 관장하는 존재가 누군가의 몸을 빌려 지상에 내려온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좋다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인간에게 해주려는 일을 당신이 스스로 행한다면 우주는 분명 기뻐할 것이고 도움을 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늘 지켜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주가 기뻐할 만한 도움을 주는 수단이 바로 입으로 내뱉는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에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만점이죠. 단 한마디의 행복 언어를 내뱉기만 해도 나와 주위 사람들이 밝아지고 힘이 나니 우주에는 최고의 도움인 셈입니다. 제1장의 요약은 우주에 보내는 주문으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며 이를 말로 내뱉으면 우주가 힌트를 줍니다. 음덕 포인트를 차근차근 쌓으면 나중에 행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더 감사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메아리 현상. 좋은 일 없나가 아니라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로 감사는 눈을 보며 전해야 효과 만점. 제2장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는 감사의 말버릇.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기회가 계속 생긴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말버릇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토에 긴자 마루칸이 세워진 이래 우리 지점에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든 누구를 만났을 때든 늘 하는 인사말처럼 되었죠. 처음에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레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러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변하게 된 계기는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 가르침을 얻기 시작하면서였죠. 사이토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지닌 굉장한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고마워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가진 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욕설과 걱정,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꾸는 편이 좋은데도 말이죠. 인생이란 그 사람의 말 그 자체거든요. 말에서 마유미 씨의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신의 환경도, 운명도, 역경도, 인간관계도, 돈도, 과거나 미래도, 그리고 오셀로 게임의 검은 바둑알처럼 어떤 나쁜 일도 아주 쉽게 새하얀 바둑알처럼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흔들 수 없을 만큼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말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토 씨에게 감사합니다를 배운 후로 저는 쭉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보험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제가 억만장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일도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사람과 반대로 무엇을 해도 일이 꼬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원망하며 우는 소리를 해봐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 이제 2번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나쁜 일에도 감사해 봅니다.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교훈을 얻으니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일이 착착 진행되며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나를 속인 나쁜 인간. 내가 학력이 좋지 못한 건 부모 탓이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사 때문이야. 라며 불평, 불만, 원망, 시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불행 언어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무엇이든 남 탓으로 돌리다 보니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꺾고 책임은 100% 나한테 있어. 지금은 그때 나를 속였던 상대방에게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부모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이웃, 직장 동료와 상사, 그리고 우주에도 감사를 보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이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모두 감사합시다.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까닭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한 경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으로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멋진 인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그분에게서 이런 멋진 말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 중얼거려 보세요. 하루에 100명씩 1000일 동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천하자가 좌우명인 저는 당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하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는 상대방에게는 쉽게 말이 나왔지만 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럴 때는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점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점차 싫어하지 않게 되거나 상대방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말을 계속하니 늘 기분 좋은 상태가 되어서 상냥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끌어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행복을 빌었는데 정작 제가 가장 행복해진 것이죠. 그렇게 1000일이 지났을 때 사이토 히토리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유미 씨, 얼굴이 좋아졌어요. 운을 부르는 얼굴이 되었네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면 얼굴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제 당신이 2번 다시 불행해질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100명이라니 너무 힘들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릴 때나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하고 중얼거리기만 해도 숫자가 껑충 뛰어오르니 말입니다. 단번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큰 스케일에 취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시골에 살아서 하루에 100명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럼 10명도 괜찮고 5명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남의 행복을 빌 때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은 바로 나. 더 감사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메아리 현상. 제1장에서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몇 배가 되어 되돌아오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야호 하고 메아리가 몇 번이고 울리는 걸 본 적 있나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메아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냥 감사한 일이 한 번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이 감사하고 싶어지는 아주 멋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메아리 현상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몇 배로 크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짜증나라고 말하면 더 짜증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점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전철에서 누군가에게 발을 밟혔다고 해봅시다. 아, 진짜 짜증나 라는 말을 신경질적으로 내뱉고 전철에서 내렸는데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는 사람과 부딪혀 크게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발도 삐끗하고 온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마침 병원이 쉬는 날이더라 라는 식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불행의 더블 펀치, 트리플 펀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말의 힘은 이토록 절대적입니다. 메아리 현상을 잘 이용해 불행의 연쇄를 끊어버리고 감사하고 싶은 좋은 일을 불러 모으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없나? 가 아니라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로. 좋은 일 없나?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에게는 왠지 모르게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 것 같은 말버릇으로 느껴집니다. 좋은 일 좀 없나? 를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뇌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하고 하루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기분이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멋진 원피스를 싸게 샀어 하고 계속 좋은 일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일어났던 감사할 일을 잔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하고 싶어지는 행운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좋은 사람 없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맨날 물어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행복과 거리가 먼 말을 하는 사람에게 친구를 소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마치 구걸하듯 아무나 좋으니 소개해줘 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는 않은 법이니까요. 그보다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 라고 바꿔 말합시다. 그러면 뇌는 당신의 인생을 되짚어 보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으니 참 행복해. 서로 격려해줄 동료들이 있다니 다행이야. 엄격하기는 해도 많은 걸 알려주는 상사가 있어서 참 든든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당신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만남의 기회 역시 확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는 눈을 보며 전해야 효과 만점. 일본에는 예전부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현하기를 쑥스러워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지 하고 감사를 전하는데 소홀한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자리에서 알맞은 때에 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가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부인이 도시락을 싸줬을 때, 남편이 꽃을 선물했을 때, 아이가 집안일을 도왔을 때 등 감사할 일은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마음속으로 감사해 봐야 음덕은 쌓이겠지만 말로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끄럽다, 쑥스럽다는 마음은 잘 압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말버릇을 바꿀 생각이라면 알맞은 때에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기적을 끌어당긴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과 무슨 일을 하든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습니다. 나쁜 일에도 또 나 자신에게도 감사합시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뭐 좋은 일 좀 없나? 라는 말을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로 바꾸면 소용돌이 치듯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말은 그 자리에서 직접 전달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사를 전할 때는 꼭 눈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3장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 되는 연출의 말버릇. 잘하고 있어는 정말로 잘하게 되는 말. 거대한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우라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우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흘러 넘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우라를 지니고 있지만 에너지가 아슬아슬하게 남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많아서 몸에 넘쳐 흐르는 사람에게는 큰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릴 때 많이 하던 격투기 게임을 떠올려 봅시다. 처음 시작할 때 상단에 캐릭터의 에너지가 표시되고 적에게 공격을 당하면 한 칸씩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게 누구든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인간의 머리 위에는 에너지 표시가 없으니 현재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는 에너지가 한없이 바닥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에서도 나 같은 게 어떻게? 나는 어차피 뭐뭐니까 하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기운 없는 말만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채우고 아우라를 묵직하게 풍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나요?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밥이나 마시는 것을 먹겠죠? 마찬가지로 바닥난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마음의 밥은 바로 칭찬입니다. 가령 당신이 의기소침해져서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라는 칭찬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기운이 나면서 언제 우울했냐는 듯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칭찬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상당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언제 나를 칭찬해 줄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못 받고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을 말버릇으로 삼고 절묘한 타이밍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칭찬합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니 대단해. 오늘 패션 좀 멋진 듯. 매일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나는 참 기특해. 회의 자료를 이토록 빨리 준비하다니 나 살짝 천재인가 봐. 정말로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으니 자신을 철저히 칭찬하고 또 칭찬합시다. 제1장에서 이야기한 우주에 보내는 응원처럼 자기 자신을 응원합시다. 자신을 칭찬하면 에너지바가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우라도 커집니다.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하게 되면 또 다른 아우라가 큰 사람들을 매료시키게 되고 행운도 끌어들이니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는 데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데 인색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도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에만 눈이 가서 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신이 지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기분을 갈망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자존감이 부족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남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정을 살 만한 행동이나 우는 소리,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급기야 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서 빨리 줘,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하고 남들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일이 남과 엮이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민폐를 끼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인간이라니 그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자존감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에게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힘듭니다. 언제든 자신을 칭찬하는 말버릇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아우라를 키우도록 합시다. 이것이 인생을 잘 풀리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약해질 것 같다면 외쳐보자. 힘, 힘, 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일본 축구를 이끄는 혼다 게이스케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면서도 늘 강해 보이는 그는 나라면 할 수 있다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면 할 수 있다. 가령 월드컵 같은 세계 무대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부차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경기 승패가 자신의 발끝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감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장 숨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몇 배 연습하는 혼다 게이스케 같은 사람조차도 공이 빗나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문득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해 라는 나약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공을 차는 힘마저 약해져서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약해질 것 같은 때야말로 나라면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말버릇이 자신의 불안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버릇이 당신을 격려하는 최고의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말버릇은 힘들 때 자신을 지탱해주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우여곡절도 함께하는 것이 인생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면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당신이 스스로의 응원단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면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말버릇이 강인한 당신의 모습을 연출해 줄 것입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힘, 힘, 힘 하고 외치는 말버릇입니다. 끌어오르는 강력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자신감에 넘치는 당신에게는 많은 행운이 뒤따를 것입니다. 나이도 말버릇 나름. 궁극의 회춘 기술.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나도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 하면 벌써 환갑이네? 혹시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라는 변명을 달고 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얼른 그 말버릇을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말버릇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말을 들은 뇌는 몸의 약 60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일 모레 40이야. 라는 말버릇에 세포들이 반응해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스승인 사이토 히토리 씨는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새까맣고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년 더 멋있게 회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제가 젊음의 비결을 물어보자 사이토 씨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40살이라도 나는 20살이다 하고 말하면 몸은 그래? 난 40쯤 되었나 했더니 20살이었구나 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뇌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지죠. 그러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요. 사이토 씨의 나이 들지 않는 비결은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정하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삼아 뇌를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속는 셈치고 사이토 씨의 말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당장 제 나이를 정하고 나는 18살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 놀랍게도 피부는 탄력이 넘치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흘렀으며 마음도 설렘과 함께 젊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변화가 놀라울 만큼 정말 효과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들지 않죠. 아무리 비싼 수술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참고로 사이토 씨는 나는 27살이다 하고 자신의 나이를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보다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를 몇 살로 정하고 싶은가요? 스스로에게 팩트 폭행은 절대 금지.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느 날 사이토 히토리 씨에게 상담을 하러 온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이토 씨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고요. 사실을 말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지금껏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괴로워했던 기억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왜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죠? 어차피 말할 거라면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돈을 쓰지 않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듣고 보니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나는 성격이 소심하니까, 어차피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라며 사실을 이야기해 봐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이토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합해 7년이나 빨리 사회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사이토 씨가 나는 어차피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라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아니겠지만 이제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이토 씨는 중학교를 나오고 바로 일하기 시작한 자신이 남들보다 출발점이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말로 계속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에 갈 무렵에는 부자가 되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닐 만큼 성공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일본 제1의 실업가이자 일본 개인 납세액 1위 컵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낯을 좀 가려서 하고 엉덩이를 빼고 있기보다는 저는 사람들에게 막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하고 살짝 유머러스하게 말해봅시다. 당신에 대해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주위 사람들은 막 들이대는 타입이 아니라는 말에 의외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뭐뭐니까 라며 옛날 옛적의 일을 들추어서 언제까지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건 어때요? 라고 권하곤 합니다.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즐거운 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실은 굳이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다.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억은 아예 잊어버려라.